황혜전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죠? 네, 저는 부산 옆에 김해에서 왔습니다. 아니, 부산 옆에 김해, 네. 김해 옆에 부산. 김해 옆에 부산. 네. 처음 뵙는 분도 계시니까 황혜전 사장님 자기소개. 네, 저는 김해에서 생활한복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라고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생활한복을 제작하는 사람이다. 아, 네. 그 지금 입고 계신 것도 생활한복이에요? 네네네. 네. 독특하네요. 멋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비싸겠어요. 아, 네. 많이 보시겠는데요? 네, 많이 벌려고요. 보시겠습니다. 네, 1인 기업 몇 기? 128기. 128기 하시고 네, 네. 콘텐츠 코칭 스쿨 하시고 이번 프로 25기를 아주 35기. 35기를 네.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네. 우수하게 네. 졸업하시는 사장님. 아, 그런가요? 사장님의 네. 콘텐츠는 고객이 누굽니까? 네, 4050 여성 리더입니다. 4050 여성 리더는 어떤 분들이에요? 4050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데 체형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자존감 떨어지신 분들에게 네, 제가 이상으로 예적인 이미지로 항상으로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4050이면 네. 조직 내에서 차장 부장 여기 계시네. 네, 네, 차장님. 네. 네. 차장 부장급이고 살만한데 네. 일만 하다 보니까 체형이 네. 놓쳐서 네. 이제 불균형을 만드니까 네. 어떻게 옷으로 커버가 네, 그럼요. 지금 제가 얼굴은 좀 가름한데 사람들이 제가 철육 속에 감춰진 제 몸매에 쏟고 계시거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그 안에 숨겨진 제가 생각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하체 비만이라고 하체 통통이라고 해도 이 옷 속에 너무 잘 감추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셔요. 야.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네, 잘 감추셨네요. 감추기 전 모습과 이 모습을 한번 비포 애프터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와, 있습니다. 네. 그 콘텐츠는 19금일 것 같은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패션을 하시게 되었는지. 저는 그 8년 전에 톨 페인팅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혼자? 네네. 그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오더니 그 둘이서 같이 9박 10일 가기는 힘드니까 왜? 연차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혼자 그러니까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 말을 7월 달에 했으면 9월 달에 바로 야. 그래서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랬겠는데요? 말은 그렇게 한지 그렇게 이렇게 갈 줄 몰랐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직장 동료들 와이프 대단하다고 7월 달에 얘기했는데 야, 너 자유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이 어디 설레기도- 갔어요? 동유럽 갔어요. 동유럽? 크로아티아. 네네. 크로아티아? 네. 오. 네. 정말. 근데 우리 독서 모임에 크로아티아에 있었는데, 크로아티아에 네네네. 한복을 가지고 가셨다면서요? 네, 제가 직접 만든 한복을 오, 가져갔어요. 진짜?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저 색감이 독특하니까 같이 동행했던 동행인들도 되게 제 한복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유럽에도 좀 특이하니까 되게 엄지척 해주셨거든요. 오. 네, 그래서 사실 그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는 말을 표현할 집에 수가 오고 없게. 싶지 않은 만큼. 네, 시간이 9박 10일을 갔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제 집에 가서 나 어떻게 가족 식솔들 식사를 해보겠지. 그럼 이제 그 유럽 여행을 하면서 크로아티아나 다니면서 한복을 입고 다닌 네네. 막 너플 여기 꽃 달고 이렇게. 네, 꽃은 달지 않았으면. 그럼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물어보. 네.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거는 그 유럽에서 어느 카페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2022년도에 샵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저는 그 사진을 입고 있었는데 지인분이 그때 그 매장이랑 저희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유럽 부인에. 네, 저희 샵을 이렇게 폴딩 도어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 사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해요. 네. 대단하다. 그래서 이 패션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군요. 네네네. 동유럽 분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 네. 네. 덕분에 제가 진로가 바뀌었지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은 거예요. 원래는 뭐 하셨어요? 원래는 그전엔? 나무에 페인팅을 하는 톨 페인팅 공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네. 톨 페인팅이군요. 네네네. 그건 왜 하셨어요? 나무에 왜 페인팅을? 그거는 큰아이를 학교 보내는데 그때 친환경 원목 가구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구가 되게 비쌌어요. 그렇지. 네, 비싼데 그 페인팅을 제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네, 그 반지를. 페인팅을 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아이 방을 꾸며준다고 셀프로 페인팅을 하고 지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냐고? 얼마냐고 주문한다고. 야, 네. 돈 벌기 쉽네. 근데 보니까 그런 재주가 있으셨군요. 네, 손재주가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는 웬만하면 뭐 아마추어 이상은 흉내를 그러니까 내는 거죠. 손재주도 있었고 네. 보는 눈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이어와서 톨 페인팅이 아니라 네. 이제 한복이 된 거네요. 네. 오. 네. 그럼 우리 황혜정 사장님에게 네. 한복이란? 한복이란 제 운명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저 어릴 때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제가 저한테 자가진 본인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어떻게 기억이 얘기를 안 해요? 나요. 그 네. 부모님께 들은 얘기인데 들은 얘기? 네. 그러니까 취학전이었죠. 저에게 작아진 옷을 동네 저보다 어린 동생한테 물려줬대. 그렇게 많이 했죠 그때. 네. 근데 제가 그 옷을 제 옷이라고 길가에 팬티만 입혀놓고 그 옷을 싹 벗겨왔더래요. 혜정 씨가 네. 전 걔 기억 안 옷을? 나요. 네. 제 옷이라고. 그럼 걔는 이제 팬티만 입고 길거리에 서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혜정 씨는 승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갖고 오고 그전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과 지금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때부터 아마 저는 한복을 해야 될 운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옷에 네. 대한 욕심. 네, 옷에 네. 대한 욕심이. 내가 절대 뺏길 수 없다. 네. 옷은 내게 갖고 와라. 우리 황혜정 사장님이 가장 잘하시는 노하우는 뭐예요? 저는 고객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컬러를 잘 매칭시켜줘요. 저는 단순히 옷을 팔고자 해서 그분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 권하는 게 아니고 옷을 딱 권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만족해 하시면서 색상이 너무 잘 어울려요. 오. 그게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야 대단하네.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어떤 분이 저는 체형이 뚱뚱하고 이런데 네. 저 한복을 입으면 괜찮을까요? 네.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뭐라고 대답하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순 없고, 저를 보시면 뚱뚱해 보이시진 않으시죠? 네. 그런데 전 알고 보면 육육통통, 하체는 아주 통통 튼실, 그리고 남편은 항상 저보고 기본 뼈대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도 기본은, 네, 그렇다고 맞아요. 말을 하는데, 천릭을 입으면 그 체형을 좀 커버가 된. 그런 걸 딱 보는 눈으로 네. 그분의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게 돼 있군요. 이렇게 전통 한복을 하시다가 네. 어떻게 1인 기업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수강으로 시작을 했어요. 톨 페인팅 공방을 하고 있었으니까 수강생들이 오셔서 톨 페인팅보다는 제 옷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 전문가도 아닌데 수강을 해달래요. 처음에는 못 한다고 했죠. 배우겠다고? 네, 배우겠다고. 그래서 난 그때 사실대로 난 이 옷 하나밖에 만들 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나도 그 한 벌만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서 저는 간절하구나 고객들이. 네. 그래서 갈려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또 수강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 아니야? 왜 이렇게 걱정이 가득 찬 표정으로 얘기해요? 처음에는 좋았죠. 어. 일단은 수입이 그렇지. 들어오니까. 그런데 저는 옷 한 벌밖에 못 만들잖아요. 다음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의 실력이 바닥이 나는 거죠. 재주는 있는데 네. 아이템이 없구나. 네네, 아이템이 없는. 그 사람들은 그 다음 거 이것도 만들어요, 저것도 네.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스승이 없었잖아요. 그냥 취미로 배웠던 게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전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톨페인팅 공방을 이제 접고 이쪽으로 확실히 전향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마음 먹고 이제 패션 디자인 학원에 전통 한복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패션 디자인 학원에 전통 한복을 배우게 되셨군요. 네네네. 전통 한복을 배우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전통 한복을 배웠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게 또 양장이랑 접목을 해야 되는데 응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네. 생활 한복이니까. 네, 전통 한복을 배우면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전통 한복을 배우면서 오히려 더 그러네.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스승을 찾아서 배워보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네, 그래서 스승이 있었다면 지름길로 갔을 텐데 그랬구나. 혼자서 돌고 어느 정도 오프라인 매장은 자리를 잡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제가 디지털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샵을 이번에 운영을 한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만? 네네네. 그렇게 딱 막상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매출이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는 고객만 기다리게 되겠 네.
교수님 10분 경영에도 음. 보면 카페에서 손님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샵은 제가 좋아하는 그렇지. 공간이에요. 이게 도시적으로서 매력이 있는 곳이 아니고 앞마당이 있고 도심 속의 전원주택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 공간은 너무 좋은데 상권으로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들이 어떻게 와요? 어떻게 알고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으로 단골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기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또 유지하기도 힘들겠고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럼 내가 매장을 좀 더 번화가로 그 로드샵을 좀 옮겨볼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또 제 성향상 정말 맞아. 잘 되어가지고 직원을 두고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다거나 그런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내가 거기 갇히게 돼 있지. 갇혀 있으면 그건 또 내가 오래 갈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침 저의 고객이었던 분께서 미정이 엄마? 네네네 콘텐츠 코칭 스쿨 그 수업을 보고 이제 저랑 인스타 피드 친구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콘텐츠가 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대표님 콘텐츠가 업그레이드 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이 수업을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어렵게 오셨대요. 어렵게. 근데 어렵게 왔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분들은 이 자기 개발도 쇼핑을 많이 하다가 또 돌아 오시잖아요. 네. 근데 전 한 번도 이런 가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찾아왔는지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오프라인에서는 헤매고 돌아갔지만 온라인에서는 제대로 찾아온 그렇지. 거예요. 저는 다음은 또 마케팅이겠지만 마케팅과 이 수업가 어떤 걸 할까 견주었는데 저한테는 마인드 수업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영업자들은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맞아요. 매출이 상승될 때는 기분이 좋겠다가 올라갔다가 매출이 떨어지면 갑자기 저조하면 나의 우울했다가. 실력이 막 우울했다가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냥 재테크를 해볼까? 부동산이 더 맞는 것 같아. 나 부동산 어쩌면 제가 지금 버는 것보다 부동산 재테크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볼까?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또 헤매지. 헤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전 이 일은 내가 맞아요. 설레기도 해요. 그러면 답은 여기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자 교수님을 찾은 거고. 사실은 조금 이 가정이 저한테는 조금 머리 지지 내리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이런 가정들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옆에 다른 대표님들은 글도 잘 쓰고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하면 내가 위축되는데 난 또 나의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그걸 배워가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허들을 넘어야지 성장한다. 그 말에 없어요. 제가 조금씩 그래서 그 허들을 넘어 네. 오늘 김해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3개월 동안 멘토링 받으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힘도 들고 설레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까지는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스승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결과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방향이 잡히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확신이 드니까, 그게 좋은. 본인의 비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비전 얘기할 때 잘해야 돼요. 이 영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자, 황혜정 사장님의 비전은? 저의 비전은 우리 생활한복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예면받고 있잖아요.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나만의 강점에 색감을 더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해외로? 네네. 어디? 크로아티아? 밀라노에 수출하는 거. 밀라노? 네네네. 야, 대박이다. 네, 수출하고 그때쯤 되면 제가 황혜정 사장님께 전화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전화드리면 저 김영환인데 누구시더라? 그러진 제가 지금 밀라노인데요. 밀라노에 교수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밀라노에 제가 초대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멋집니다. 오늘 멋진 황혜정 사장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진짜 미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세요. 그러니까 보면 언뜻 지금 카메라 화면으로 보면 연예인 같죠? 저 옆에서 보면 미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크게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1년 뒤에 저의 1년 뒤? 또 한 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성장한 모습을 이건 또 약간 협박 같은데. 저를 꼭 출연시켜 주셔야 좋아요. 1년 뒤에 우리 황혜정 사장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 네.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아, 당연하죠, 교수님. 누구시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환희정 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